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퀀트 투자자지만 제가 코인을 할 때는 퀀트적으로 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시죠. 코인을 할 때 사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코인을 까딱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 저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내가 잃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총 자산의 1에서 2%가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내 자산 1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 번 거래할 때 100에서 200만 원 이상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아니, 그러면은 야, 내가 1억을 코인에 넣어가지고 1, 2% 떨어지면 손절을 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왜 처음부터 1억을 들어가냐 이거죠. 일단 그거보다 훨씬 더 작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산 1억이 있으니까 1,000만 원을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1,000만 원 들어간 다음에 한 20% 떨어질 때 손절을 한다고 치면은 200만 원이 깨질 텐데, 그럼 그 200만 원이 1억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물론 코인이 떨어지면 나를 손실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내 자산의 일부만 처음에 들어갔으면은 일단 그 자산 대비 손실을 그래도 1, 2% 정도로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게 손실을 짧게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추세 추종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추세가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올라갈 때, 코인이 올라갈 때 삽니다. 절대로 내려가는 코인을 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 내가 올라탔는데 그 추세가 계속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그 안 갈 때를 먼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갈 때 우리가 총 자산의 1, 2% 이상은 잃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추세 추종이라는 게, 그 추세가 일단 올라가는 추세가 생기면 올라타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저는 안 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 추세가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올라타는데, 꼼으로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케이스는 내가 추세에서 올라타는데 계속 추세가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오르면요, 추가 매수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짜잔, 그것도 추세 추종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례를 하나 들었죠. 내 자산이 지금 1억인데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어. 막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르면은 500이나 1,000을 추가로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제 뜬금없이 이제 올랐으니까 1,000만 원 할래, 이거보다는요, 일단 코인이든 주식이든 어느 정도 쫙 오르게 되면은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베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이제 코인이 뭐 3만 불에서 4만 불, 5만 불까지 막 갔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한 번도 쉬지 않고 5만, 7만, 10만, 15만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 4만 5천 불 정도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얘가 좀 쉬기 시작합니다. 쉰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4만 5천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뭐 4만에서 4만 3천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얘가 고점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4만에서 4만 3천, 5천 왔다 갔다 하다가 4만 5천을 다시 돌파하고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요. 그럼 얘가 뭐 4만 5천에서 예를 들면 뭐 5만 5천, 6만까지 갔어. 그 다음에 또 6만에서 좀 쉬기 시작합니다. 뭐 5만 5천에서 6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좀 가만히 있다가 얘가 다시 6만을 돌파한다 하면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 하시겠죠. 그러면은 5만 5천에서 6만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6만을 돌파 못하고 비실고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자동 손절매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코인 거래소는 API가 있기 때문에 자동 매매 시스템을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헌터스나 그런 데서 아직은 제공하는 툴은 이제 없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왜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1,000만 원을 사고 거기서 한 20% 떨어지면 손절한다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3만 불에 들어가 가지고 2만
25,000불을 손절 라인이라고 볼게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30,000불짜리가 코인이 지금 뭐 35,000, 4만, 5만 가고 있는데 그럼 내 손절 라인 계속 25,000불에 냅둘 것인가? 이제 그거는 아니라라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요, 내가 파는 구간도 같이 따라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내가 3만 불에 샀을 때는 25,000불이 손절 라인이었는데 가격이 4만 불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파는 구간도 25,000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33,000불이라든지 이렇게 따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5만 불 갔다 하면은 내가 파는 그 이제 가격을 그럼 또 다시 4만 불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파는 구간도 코인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리면은 됩니다. 방지하는 방법은 진짜 본인이 손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이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25,000원에서 팔고 싶었는데 내가 잠자고 딱 깨보니까 22,000불이야. 그러면 이제 일단 소리를 지르겠죠. 아! 하고 소리를 지르겠죠. 쉣! 하면서. 근데 그 소리 일단 한 20초 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셔야죠.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25,000원이 손절이라고 생각했는데 22,000원을 판 거잖아요. 손실이 좀 더 커졌겠지. 짜증나겠죠. 근데 그래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내 총자산을 한 번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작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원했던 거는 이제 3만 불에 사고 25,000불에 팔아가지고 총자산 2% 깨지는 건데 22,000불에 팔면은 뭐 한 총자산 3% 깨질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3%가 30%보다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팅할 때 너무 크게 배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 이제 뭐 진짜 처음에는 총자산 10% 정도 배팅을 해가지고 그리고 손절 라인 20% 정도 그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총자산 2%를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10% 들어갔는데 잘 됐다. 얘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할 때 5% 10%씩 추가로 또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대가들, 그러니까 뭐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데이비드 라이언 그리고 뭐 미너비니 이런 사람들은요, 한 자산에 절대로 총자산의 25% 이상을 넣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냐라고 물어보니까 상한가 하한가 있든 없든 간에 재수 없이 내가 갖는 자산이 정말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경우에는 내 총자산 25%가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절반 12.5%를 깨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무지하게 짜증나겠지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손실은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총자산의 25%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총자산 10%를 시작을 했으면은 얘가 계속 오르면은 내 총자산 대비 비중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10%에서 뭐 13%, 15% 되고 거기서 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10%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올랐어. 그래서 총자산이 13%가 되었는데 5%를 내가 추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18%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또 오르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가 25%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그 이상은 과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트레이딩 대가들의 조언입니다. 개별주에서는 저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솔직히 뭐 코인이나 개별주는 다 거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퀀트 쪽에는 사실 보통 20개 정도의 종목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한 개 한 개 종목이 들어가는 그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개별주에다가 손절을 적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퀀트가 20개 종목 투자하니까 뭐 절대로 뭐 30% 40% 깨질 수 없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50% 60% 70% 날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주에다가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요, 자산 배분을 하고 그 주식 비중을 뭐 30% 40% 정도로 둬가지고 그거를 20개 초기로 투자한다든지 그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면 주식 전체가 빠질 때 채권이나 금이 그거를 만회해 주거든요. 또 두 번째 방법은요, 그 주식 포트폴리오에다가 이동평균선을 넣고서 그 주식 포트폴리오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싹 없애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마켓 타이밍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개 종목에다가 다 손절 라인을 넣어가지고 그 손절 라인 밑으로 빠지면은 파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퀀트 내에서 몇십 개 주식을 하면은 손절 라인보다는 자산 배분이나 마켓 타이밍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개별주라든지,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주식을 3개, 5개밖에 안 한다. 또는 이제 코인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우리가 요 한 코인 또는 주식에서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뭐 퀀트 투자 말고 이것저것 돈 되는 거는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물론 퀀트 투자가 가장 최고이기는 한데 트레이더들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퀀트 투자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다 참고를 하고 있고요. 코인 할 때는 제가 이 트레이딩 방법을 써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퀀트도 알고 트레이딩도 알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코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지 좀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